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 수학과 장영호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인하대 자연계 논술 특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는 중상위권 대학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중상위권 대학에 입학을 하기를 원한다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수능에 매진하면서 그리고 차차 논술을 준비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상위권 대학들이 보는 논술의 그 범위들이 수학 B형과 과학 탐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수학 B형과 과학 탐구에서 특히 이제 두 과목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면서 자연계 논술에 관련된 개념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학년도 인하대학교 자연계 논술 전형을 좀 살펴보면 원서 접수 기간은 2013년 9월 5일서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 실시가 되고 수시 1차, 수시 2차 원서 접수 기간이 동일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사 일시가 동일하지 않은 본교의 모든 전형에는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시 1차는 10월 6일 일요일 날 실시가 되는데 이때는 일반 전형 논술과 수학, 과학, 우수자 전형 논술이 다른 시간대에 이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전형 요소와 반영 비율을 보면 일반 전형 논술은 학생부 교과 50%와 논술 50%를 반영하고 있고, 수학, 과학,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교과 30%와 논술 70%를 반영합니다. 특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걸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1일 금요일 2시에 발표가 됩니다. 또한 저희 학교는 논술을 2번을 실시하는데 수시 2차는 11월 17일 일요일 날 실시하고 이때는 일반 전형 논술만 실시합니다.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은 학생부 교과 30%와 논술 70%로 반영하고 여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걸려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6일 2시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반영 교과를 살펴보면 일반 전형 논술은 국어 20, 영어 25, 수학 30, 과학 25를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수학, 과학, 우수자 전형은 수학 50, 과학 50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학년별 가중치가 없고 또 학생부가 제시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논술 비교 내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학, 과학, 우수자 전형에도 특히 특목고라든지 과학 중점고 출신자에게도 논술 비교 내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 자세한 내용은 모집 요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살펴보면 저희 학교는 국어 A, 수학 B, 영어 B, 과탐을 반영하는데 특히 과탐은 2개 과목의 등급 또는 100분위를 평균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형 논술은 최저 학력 기준이 이 4개 영역 중에서 1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이면 되고 또는 4개 영역 중에서 1개 영역 이상이 100분위 80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에너지자원공학과는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의 합이 4등급 이내이거나 또는 100분위 170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논술 문제를 살펴보면 인하대 논술 문제는 고교 교육과정 안에서 충분히 이제 준비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120분이고 일반 전형 논술은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수학만 실시합니다. 수학은 100점 만점으로 3개 또는 4개 문항이 제시되고 논제수로 본다면 6개 논제에서 또는 8개 논제 문제가 제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학, 과학, 우수자 전형은 작년과 동일하게 수학은 필수이고 물리, 화학, 생명과학은 시험장에 이제 오셔서 그 중에 2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은 필수로 60점인데 2개에서 3개 문항이 제시되고 물리, 화학, 생명과학은 각각 한 문항 20점으로 제시가 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수학은 고교 전 과정, 수학, 수학1, 수학2, 적분과 통계, 기하, 벡터에서 출제가 되고 과학 논술의 이 물리, 화학, 생명과학은 원교과서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간혹가다 문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과학2가 포함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시문에 굉장히 상세하게 풀어서 제시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그 제시문만 잘 숙독을 하면 문제를 해결을 과학2가 문제 풀이에 직접 관여하는 문제가 아니라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만 제시가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창의력이 있는 어려운 문제나 깊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수학 교과라든지 기본 과학 교과의 여러 개념이나 원리들을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구성이 되고 또한 수리 계산 능력이라든지 수리 응용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문제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보면 수학은 수능 수학 B형과 동일한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기출문제를 좀 살펴보면 인하대는 전통적으로 삼각함수라든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이런 함수들과 연관된 미분, 적분이 혼합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하와 벡터 분야에서도 2차 곡선과 1차 변환, 행렬, 그리고 벡터 이런 것들이 연관된 문제들이 또 많이 출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이제 수학만 보기 때문에 영역을 조금 넓혀져서 올해 모의 논술에서 처음으로 적분과 통계에 순열과 조합이 나왔다는 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과학 우수자 전형의 그 과학논술 출제 범위는 이제 여러분이 1학년 때부터 배웠던 새 교과서, 생명과학원, 화학원, 물리원 이 교과서의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구교과서에서 출제를 하였는데 새 교과서와 구교과서의 그 차이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새 교과서가 구교과서보다 좀 내용이 조금 더 많이 풍성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제가 우리 학교의 기출문제를 보면 과학논술은 특히 이 주제가 원 범위 내에서 주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우수자 전형의 과학논술 분야는 아무래도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자료들은 인하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기출문제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현재 98번호까지 나와 있는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자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인하대 논술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2008학년도부터 2014학년도 모의 논술까지 모든 자료가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인하대에 들어오고 싶으시다면 이 기출문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2014학년도 모의 논술을 저희가 실시를 했고 그 모의 논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형 첫 번째 문항인데 이 문항은 1차 변환과 연관된 그리고 또 행렬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학생이 쓴 답안을 보면서 이 풀이를 좀 보면 점화식으로 주어져 있는 이 부분을
행렬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xn, yn을 xn 플러스 1, yn 플러스 1로 변환시키는 행렬이 무엇이냐라는 문제인데, 그래서 바로 앞에서 있는 이 행렬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x 2014와 y 2014 좌표점의 합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것은 xn 플러스 1, yn 플러스 1을 a, xn,yn으로 표시가 되니까 이 과정을 반복해서 적용하면 마지막에 a, xn 플러스 1, y, xn 플러스 1, a, n 승의 1, 2, 이 형태로 나온다라는 것을 캐치가 되었고, 그래서 n에다가 2013을 대입해 주면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렬이 바로 그 6분의 파이, 원점을 중심으로 6분의 파이 회전하는 회전 변환이다라는 것이 이제 캐치가 된다면, A의 2013승을 한 점을 1차 변환 A를 사용해 2013번 옮기는 것으로 뜻하는 변환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따라서 A의 2013을 한 점을 원점을 중심으로 6분의 파이 곱하기 2013 해주면 결국은 2분의 3파이만큼 회전한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의 2013을 계산을 하면 이와 같이 행렬 0, 1, 마이너스 0을 구하고, 그래서 X의 2014, Y의 2014의 좌표점을 2, 마이너스 1로 구해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전형 두 번째 문항입니다. 이것은 인하대가 처음으로 적분과 통계 분야에서 특히 그 순열과 조합에 관계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6명의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을 분할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 분할의 방법의 수를 구하는 것인데, 3개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6명의 사람을 3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데 조건이죠. 각 조에는 적어도 1명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문제는 6명의 사람들을 3개의 방 A, B, C에 나누어 배치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데 단 빈방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세 번째 문제는 6명의 사람을 3개의 방 A, B, C에 빈방이 없게 배치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옳은지 틀린지를 결정을 하고 나서 옳지 않다면 올바른 풀이를 이제 제시하는 그런 단계별로 된 문제입니다. 수능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이런 문제는 수능에서 많이 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생이 답안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답안은 우수한 답안 사례 중에 하나인데, 6명의 사람을 3그룹으로 나누는 경우를 3가지 그룹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아주 조합의 공식을 써서 잘 계산된 형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6명의 사람들을 각각 1, 2, 3, 4, 5, 6이라 하자. 1번 사람이 3개의 방 A, B, C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3, C, 1, 3가지이고, 이와 같은 마찬가지로 2, 3, 4, 5, 6번 사람이 3개 방 A, B, C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도 1번 사람과 마찬가지로 3가지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의 6승인 726가지 방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이제 문제에서 제시된 풀이는 6명의 사람이 1, 2, 3, 4, 5, 6 중 1, 2, 3을 각각 A, B, C에 놓고 4, 5, 6을 각각 방 A, B, C에 놓는 방법하고, 그리고 거꾸로 4, 5, 6을 먼저 각각 방 A, B, C에 놓고
1, 2, 3을 각각 방 ABC에 넣는 방법과 같은 경우를 이 중복으로 센 것이기 때문에 이게 틀린 풀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 제시를 아주 잘한 답안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의 생각을 잘 정리해 준 그런 답안이 되겠습니다. 일반 전형 세 번째 문항입니다. 인하대는 전통적으로 미분과 적분이 연관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분 적분을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기하 벡터 그리고 적분과 통계 부분들을 공부하면 순서가 맞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하나의 문제로 되어 있고 3.1 방정식 EX 이퀄 X의 R승이 단 하나의 근을 가질 때 양수 R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수학과학 우수자 전형 문제는 이 방정식의 근의 0개, 1개, 2개가 될 때 이 R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수학과학 우수자 전형의 문제가 일반 전형 문제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학생의 답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게 이제 수학과학 우수자 문제가 되겠는데요. 학생 답안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방정식이 2의 x승 이퀄 x의 r승이니까 여기에 이제 자연로그를 취해서 ln 2x 이퀄 ln xr 교과 기본 지식을 잘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x는 r ln x이고, 그래서 재심은 가에서 이 방정식은 그래프로 해결하라고 힌트를 줬기 때문에 함수 y 이퀄 x와 y 이퀄 r ln x의 교점의 x좌표로서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해결한 아주 심플하고 아주 우수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형 네 번째 문항입니다. 이 문항은 수학과 우수자 전형으로 동일합니다. 이 문항은 특징은 제시문이 좀 길고, 그리고 제시문을 이해해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이고, 그리고 앞에 문제의 결과를 그 다음 문제에 활용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시문 가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에 대해서 마주보는 두 대각선의 길이 곱의 합은 대각선 길이의 곱의 합과 같다라는 곱과 같다라는 그 톨레미의 정리를 싣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AC가 AB와 AD의 AC가 이게 이등분선이라면, 그러면 이 AB 길이와 AD 길이의 합은 AC 길이의 2배의 코사인 각도다라는 것을 보이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보이는 방법은 꼭 톨레미 정리를 이용하지 않아도 한 세 가지 방법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대학에서는 지금 제시문 가의 그림에서, 그리고 제시문 가에 근거하여라는 조건을 달아서 여러분들의 사고를 반드시 이 톨레미 정리를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많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톨레미 정리를 활용을 해서 이 등식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앞의 결과를 활용하는 문제들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삼각형의 내심에다 적용을 해주면, 삼각형 ABC의 내심을 I라고 한다면 이 AI를 있는 이 라인이 바로 이 라인은 AB와 AC
이것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앞의 결과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AI 길이와 AP 길이의 합이 AS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보이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 결과를 적용하면 되고,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앞에 두 개의 결과를 활용을 해서 새롭게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XY가 등식 AX 플러스 AY 곧 BC를 만족하면서 반직선 AC, AB를 움직일 때라는 어떤 조건을 설정해 놓고, 그리고 삼각형을 특별한 삼각형 세타 각 BAC가 세타로 고정된 그런 삼각형 ABC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AX의 길이가 이 길이가 X고 그럼 PX의 길이를 이제 FX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극한, 이 극한은 이제 보시면 이게 0분의 0꼴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극한의 값을 이 세타의 식으로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자, 학생의 쓴 답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답안은 첫 번째 삼각형에 대해서 이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하였고, 그리고 그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서 각각의 길이를 사인 함수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 톨레미의 등식에 집어넣어서 그 등식을 깔끔하게 보여준 그런 답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삼각형의 내심의 앞의 결과를 적용하는데 이와 같이 지금 내접하는 사각형 두 가지를 생각했죠. 내접하는 사각형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거 하나와 그리고 큰 원에 대해서 내접하는 사각형, 큰 원에 대해서 내접하는 사각형, 이 사각형을 생각을 하면 이 AS 또는 AI 이것들이 이 각을 이등분하기 때문에 4-1의 결과를 바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론이 이제 이런 식으로 등식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코사인 제2법칙을 적용을 해서 그래서 fx를 계산을 하였고, fx가 무리함수로 주어진다는 사실이 되고, 그래서 이 극한값이 무리함수가 포함된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유리화를 통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였습니다. 네. 앞에까지는 수학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 시트는 2014학년도 모의 논술, 과학 논술인데 수학과 우수자 전형에서 여러분이 시험장에 와서 물리, 화학 또는 생명과학, 생명과학 중에서 이제 두 개를 선택을 해서 풀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물리 분야에서는 운동량 보존 법칙,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한 에너지 보존 법칙, 또 반감기 이러한 내용과 연관돼서 라디움 원자핵의 알파 붕괴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가 주어져 있고, 화학 분야는 주기율표를 참고해서 원자 및 이온의 크기, 또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 생성될 화합물의 화학식 등이 제시문에 주어져 이거와 연관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 생명과학 분야는 바이러스와 세포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 또 예방 백신의 원리에 대한 이해, 돌연변이에 의한 변종과 면역작용과 연관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뭐냐면, 이 주제들이 이미 2010학년도, 2013학년도 요 사이에
한 번씩 나왔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수학, 과학 우수자의 그 과학 논술 분야는 바로 2010학년도, 2013학년도, 지금 올해 모의 논술의 이 내용까지 다 합쳐서 이 기출 문제와 이 해설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이 과학 논술을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하대학교 논술의 특징을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와 과학 원 교과서 내용을 깊이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제시문에는 문제 풀이의 힌트가 주어지고 또는 풀이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기본 교과 내용은 제시문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의 난이도는 수학, 과학 우수자 전형이 일반 전형 논술보다 좀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인하대학교 논술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일단 교과서의 원리 개념 학습 및 그 교과서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 심화 학습 부분들을 한번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글쓰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글쓰기 연습을 하게 되면 그 문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어차피 수능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능에서 그 수학 B형 문제라든지 과탐, 여러분이 선택한 두 과목 과탐, 특히 이 4점짜리 문제들을 많이 뽑아내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논리적인 글쓰기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하대학의 그 논술 기출 문제를 아마 80, 90, 98, 90개 정도의 그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들을 계획을 짜서 그거를 계속 읽어서 내용을 숙지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의 그 배경 지식만 가지고는 논술을 푸는 게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교과서 지식에다가 인하대 논술 기출문제의 배경을 더 업그레이드 하는 형식으로 배경 지식을 습득하는데 논술 기출문제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은 답안 샘플을 보여주면서 인하대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답을 도출을 합니다. 하지만 도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논리적인 비약도 있고, 그래서 이 답안을 어떻게 잘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은 당락이 결정이 되는데, 답안 샘플을 보면서 잘못된 답안, 잘된 답안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답안은 상당히 안 좋은 답안입니다. 어떤 분야냐면 이와 같이 기호를 설명해 나가면서 써야 되는데 이게 축약돼서 M달 M지구라든지 R달 R지구, 본인만이 아는 어떤 기호를 가지고 설명해 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등식이 나올 때는 이렇게 등식이 이 문제의 결론인데 이 등식이 주어지는 근거 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그리고 실제 논제나 제시문에 이런 등식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그런 답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논제나 제시문에서 정확하게 지정해주지 않은 것을 본인 의지로 이렇게 써나가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한 근거 제시가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 같은 문제의 답안인데 이 아까 답안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지구의 반지름을 이와 같이 문자를 설명해 가면서 써 내려가고 있으면서 그 등식이 나와 있는 이 근거 제시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근거 제시가 있고 나서 결론을 도출하는 이런 형태의 답안이 좋은 답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분수 형태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최소한 기하 분수로서 꼭 이것을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약분이 최소한 된 기하 분수로서 써주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답안 샘플인데 이 샘플은 굉장히 수식만 나열되어 있는 아주 논리적인 답안입니다. 그렇지만 논술 답안으로서는 감점을 많이 당하는 그런 답안이 되겠습니다. 수식만 나열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답안인데 같은 내용의 답안으로서 이렇게 문장과 문장 사이에 수식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림도 적당히 그려가면서 논리적으로 단계 핵심 개념을 집어넣어서 나가는 이런 답안이 좋은 답안이 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논제는 무슨 내용이냐면 요 부분의 넓이와 요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는 사실을 보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데 이 답안은 이 부분까지는 아주 잘 나무랄 데 없이 잘 되어 있는 답안입니다. 그래서 S1 부분을 적분으로 표현을 했고 S2 부분도 적분으로 잘 표현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 계산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바로 이렇게 같다라는 결론을 얻어내는 논리 비약이 있는 그런 답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많은 감점을 받습니다. 같은 내용의 답안으로서 S1도 적분으로 표현이 되고 S2도 적분으로 표현이 돼서 그 계산 결과를 보여주어서 결과가 같다라고 해서 결론을 내리는 답안입니다. 앞의 답안보다 이 답안이 더 점수를 많이 얻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생물 문제의 답안인데요. 이 답안을 보면 이 답안을 쓸 학생의 의도는 엑기스를 갖다 쓴 겁니다. 첫 번째 이 부분에서 결과 x가 2초 걸렸다라는 거. 이 학생은 연습장에다 많은 계산을 해서 문장 형태 서술형으로 써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갖다 채워넣는 그런 형태의 답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답안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렇게 계산 결과를 집어넣어서 한 문장을 만들어서 답안을 작성할 때는 그 계산 결과가 아주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학생 답안은 정확한 계산 결과를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면 이 답안 샘플에서 보면 지금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구해졌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계산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의 계산이 출제자가 이제 보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 계산의 결과를 이 답안을 제출한 학생은 아마 연습장에다가 계산을 많이 해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 결과가 이제 틀린 거죠.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면 많은 감점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같은 내용으로서 지금 여기까지 앞에 답안과 동일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과정을 써줬다라는 게 앞에 답안과 굉장히 다른 답안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계산이 좀 틀리면 과정이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수를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답안은
많은 학생들이 제출하는 형태의 답안인데, 앞에 논제 1번에서는 이 SN이 이와 같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이제 보이는 것이고, 논제 2번은 SN의 극한값이 결과가 2가 된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SN의 극한값이 2가 되려면 이제 AN이 극한값이 이제 무한대가 된다는 걸 보여야 하는데, 요것을 보이는 과정이 많은 학생들이 이와 같은 답을 제출했습니다. A1이 1이고 A2가 2이고 A3이 3이고 A4가 7이고 이러한 이유로 AN은 n이 커질수록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앞에 몇 개의 결과를 가지고 일반적인 결과를 유추하는 아주 비하기 쉬운 그런 답안은 많은 감점을 받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화학 답안입니다. 화학 답안인데 지금 본인의 많이 알 수 있는 수식으로서 전개된 그런 답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설명이 많이 없는 답안, 별로 좋은 답안이 아닙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답안을 보면서 학생들이 답안에서 보이는 많은 문제점을 좀 설명을 해보면 설명 부족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보면 많은 학생들이 이 선다형 혹은 단답형 문제를 풀듯이 그 답안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논술은 답만 얻는 문제가 아니라 답을 얻어가는 그런 과정의 논리성을 평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볼 수 있도록 본인의 추론 과정을 명확히 설명을 하고 기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 계산 실수 부분인데 이 정말 안타까운 경우지만 논술이라는 것은 이제 단순 계산 실수에서 큰 점수를 감점을 하지는 않지만 올바른 답을 얻은 학생과 형평성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감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문제를 풀어서 이런 부분을 이러한 실수를 없애야 높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일부 학생은 그 본인의 논리 전개를 본인만 알아볼 수 있는, 본인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을 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지나치게 자세히 기술할 필요는 없지만 어떠한 근거에서 어떠한 결론을 얻었고 또 어떻게 생각해서 이러한 과정을 사용했는지 확실히 기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문을 숙독하기 바랍니다. 제시문은 문제 풀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지 않고는 문제를 올바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제시문에 언급된 내용을 활용하지 않아서 정답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문제를 풀기 전에 제시문 전체를 차분히 숙독하는 것이 논술에서 필수 과정이 되겠습니다. 제시문은 바로 힌트입니다. 답안 작성은 논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앞의 내용과 어느 정도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학생들의 답안을 읽어보면 정작 필요한 내용은 기술하지 않고 전혀 필요 없는 내용을 또는 간단히 기술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답안에서 언급해야 할 내용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을 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 채점자가 읽을 때 논리적으로 매끄러운 답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언을 해보면 논술은 답만 얻는 문제가 아니라 답을 얻어가는 과정의 논리성을 평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본인의 추론 과정을 명확히 기술을 하여야 합니다. 수리 논술로 국한해서 이야기를 하면 수식은 반드시 문장 안에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많은 그림을 그려서 그림 위에 많은 정보를 올려놓고 그 그림들을 설명해 가는 식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면 아마 좋은 답안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연계 논술 답안 작성 요령은 정리를 해 보았는데, 첫 번째, 논제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접하면 처음에 논제와 제시문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논제에서 무엇을 구하는 건지 what 부분이죠. 그리고 how 부분, 어떻게 구하라는 건지, 그리고 논제와 제시문에 어떠한 조건들이 주어져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안에는 반드시 논제 요구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해 주시고, 논리를 전개할 때는 단계별로 중심이 되는 핵심 개념을 반드시 이제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내가 이 답안을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서 써보겠다, 이런 훈련을 하면 각 단계마다 중요한 핵심 개념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하면 되겠고요. 문장 구성은 논리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암기하고 있는 사실을 단순히 나열해서는 안 되고, 또 자신의 생각을 단지 이제 글로만 계속 쓰는다든지, 혹은 아까 답안에서 봤듯이 수식으로 시작을 해서 수식으로 끝나는 답안은 좋은 답안이 아닙니다. 상황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수식이나 그림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답안 작성의 가장 기본적인 샘플은 교과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예제 12번의 문제를 좀 살펴보면 y콜 lnx와 x축 및 원점에서 이 곡선이 그은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에 대해서 첫 번째,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풀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참 좋은 논술 답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리 논술 답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을 많이 그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림 위에 많은 정보를 올려놓는 것이 일단 좋은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설명해 나가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반드시 문장과 문장 사이에 수식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와 같이 계산 과정도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써주는, 그래서 정확한 결론을 얻어낼 수 있는 이런 교과서의 풀이 형태로만 답안을 작성하는 훈련을 한다면 좋은 답안 작성 훈련이 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2014학년도 인하대학교 자연계 논술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수호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